성층권에 존재하면서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자외선 등을 차단해주는 것이 바로 오존층이죠. 유엔은 최근 이 오존층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유엔이 발표한 오존층 회복 보고서의 내용과 그 의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오존층 파괴가 심각하다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회복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 유엔이 발표한 오존층 회복 보고서 내용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유엔이 지원하는 이제 오존 고갈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과학적 평가 패널은 4년마다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오존층 복구가 궤도에 올라서 지구온난화를 0.5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제목의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주요 내용은 극지방을 제외한 지구 대부분의 상공에서 오존층은 1980년 값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건데요. 이 보고서는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 미 국립해양대기청, 미국 항공우주국 등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약 230명 규모의 국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수집된 광범위의 연구와 연구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오존층 분석 외에도 지구공학 기술을 오존층에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존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라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남극 등 극지방의 오존 고갈이 좀 심각한데 이런 극지방에도 오존층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제 그 몬트리올 의정서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런 가정하에 오존층은 남극 상공에서 2066년경에, 북극 상공에서 2045년경에,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에서는 2040년까지 1980년 값, 이게 뭐냐면 오존 구멍이 나타나기 전이거든요. 네. 이 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남극 오존 구멍의 크기 변화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2019년과 2021년 사이의 변화는 주로 기상 조건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일시적으로 구멍 넓이가 좀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극 상공 성층권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극성층권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고 구름 입자들이 오존을 파괴하는 염소와 브롬 화합물을 활성화시켰었죠.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 오존 구멍은 2000년 이후로 면적과 깊이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존층 회복의 핵심이 바로 이 몬트리올 협정이라는 건데요. 이 몬트리올 협정이 어떤 협정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이제 우선 지금까지 전 지구에서 그 협정이라든가 의정서가 발표됐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협약이라든가. 근데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아, 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고 부르며 1989년 1월에 발효된 국제 협약인데요. 네. 1970년대 초에 미국의 화학자였던 롤런드와 몰리나는 성층권에 있는 염화불화탄소가 태양의 자외선 복사로 성층권에서 분해되면서 그 구성 성분인 염소 원자와 일산화 염소 원자로 방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보통 염소 원자 한 개가 오존 분자 10만 개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오존층 파괴 물질에서 성층권으로 이때는 총 염소의 양이 1993년보다 최고치일 때보다 11.5%가 감소를 했고요. 또 성층권으로 이때는 브롬의 총량은 1999년 최고치보다 14.5% 감소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몬트리올 협정서를 잘 읽어보면 오존층 파괴에 대한 원인도 알려주고 흐름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 물질 중에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도 오존층 규제 물질에 포함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 그다음 메탄, 아산화질소,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이런 불화탄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규제 물질입니다. 네.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제하는 물질인데 올해 초에 발표된 세계기상기구 보고서에서도 온실가스는 2022년에도 최고치를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행히도 오존층 규제 물질은 유일하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네.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 덕분인데요.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들은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규제에 넣거나 빼는데 2016년에 키갈리 수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스불화탄소라는 지구 대기 여분의 열을 가두는 중요한 온실가스를 규제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스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2100년까지 화씨 0.5도에서 1도의 추가적인
지구 온도 상승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자, 유엔뿐 아니라 최근에는 그 미국 해양대기청도 오존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미국 해양대기청 같은 경우는 오존 이런 규제 물질 추적이 아주 가장 세계적인 권위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기관에서 2022년 8월 24일에 오존층 회복에 이른 중요한 이정표를 통과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몬트리올 의정수의 생산과 소비가 통제되는 15개의 물질의 표면 관측으로부터 직접 지수를 계산해내는데요. 이러한 관측은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의 거의 모든 염소와 브롬 원자를 약 6개월 이상 직접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은 두 가지 다른 지수를 계산하는데 하나는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위도에 대한 것, 또 다른 하나는 남극 지방에 관한 것입니다. 예. 자, 오존층 감소 가스 지수 이제 ODGI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중위도의 지방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급속히 오존 파괴 물질이 줄어들면서 2022년에 최고치 때보다 52%가 감소를 했고요. 남극 지방은 녹색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최고치 때보다 26%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오존층 회복이 아주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 정말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남극의 오존 구멍이 대개 10월쯤에 가장 넓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경에 남극 오존 구멍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일단 뭐 2022년 10월 26일에 이제 미 해양대기청은 2022년 남극 오존 구멍이 약간 작아졌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사진처럼 2022년에 오존 구멍이 최대로 달했던 달은 10월 5일이었어요. 이때 예. 평균 면적이 2,320만 평방킬로미터였는데요. 작년보다 약간 작아졌고 구멍 크기가 최고에 달했던 2006년 평균보다는 훨씬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양대기청과 미 항공우주국 연구원들은 아우라라든가 소미 NPP 혹은 노아20 위성들에 탑재된 위성기구로 오존 구멍의 성장과 분해를 감지하고 있고요. 또 남극 관측소의 과학자들은 오존 측정기구는 오존을 실은 기상 풍선을 방출해서 오존층의 두께를 관측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전반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오존 구멍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오존층 파괴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오존 구멍을 좁히고 있다라고 미 항공우주국의 과학서 과학자죠. 폴 뉴먼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노력에 지구가 화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까요? 일단 이제 오존층을 회복시키려는 이런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서 정말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존을 먹는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온도 상승을 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시급히 보여준다라고 페테리 탈라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이 말하는 것처럼 자, 이제는 많은 나라가 새로 비준되는 기후협약이라든가 환경협정에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이 협력을 해준다면 기후위기 문제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몬트리올 의정서를 잘 지키는 모범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제유희 규격에 좀 더 잘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우주여행 증가 혹은 성층권으로 직접 배출되는 초음속 상업비행의 증가가 오존층 회복을 막지 않도록 좀 국제적인 협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뭐 최근에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오존층 회복 신호가 새로운 자극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KBS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